잡았으니까요. 이 내용들은 녹화를 해서 유튜브로 다시 한번 링크로 해서 뿌려드릴 테니 확인을 좀 하시고, 그다음에 각 운영지원기관, 그다음 주관기관 행정팀에서 서로 내용 공유하시고, 정확하게 그 숙지를 한 다음에 코디네이터 모집 및 관리, 학교 컨설팅, 캐스팅, 이런 것들을 진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화면 공유로 해서 알려드릴 테니까요. 자, 첫 번째 코디네이터의 자격은 교사, 수석교사, 교장교감, 부장교사, 디지털 기반 뭐 관련된 누구든 다 이제 저희는 받고 있는데 그 어, 근데 이제 우선은 컨설팅을 신청한 학교에 그 이 코디나 강사를 희망하는 교사는 무조건 코디로 배치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 컨설팅을 신청한 학교 교사가 지금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분들은 저희 인하대에서 이제 다음 주부터 이제 교육이 바로 시작될 건데요. 예, 다음 주부터 교육이 바로 시작될 건데, 어, 그 교육이 시작될 건데, 그거에 대한 이제 각종 내용 지원이라든가 그다음에 코디네이터 교육을 잘 시켜 드릴 테니 그 코디네이터들이 학교 가서 컨설팅은 알아서 잘 하실 거예요. 교육을 받고. 근데 그 이후에 코디네이터가 학교로부터 요구사항을 받아온 거를 각 운영기관에게 이제 전달을 할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거를 전달받는 담당자 행정직원을 임명을 하시고, 그리고 나서는 이제 일정은 언제 잡혔는지, 간식은 어떻게 처리할 건지, 에듀테크는 뭘 필요로 하는지, 그거를 구매해 줘야 되는지, 아니면은 강의할 때만 필요한지, 그다음에 테크놀로지 관련된 교육은 어떤 거를 신청을 하셨는지, 그거에 관련된 에듀테크를 또 준비를 해줘야 되잖아요. 네,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이제 프로세스의 각 과정마다 행정 소요가 이제 발생을 하게 될 겁니다. 그것들을 잘 지원을 해주시면 되는데, 지금 현재 단계에서는 음, 학교 캐스팅, 학교를 이제 모집하는 게 가장 중요한 시점이고, 이제 2호 단계가 조금 지나가게 되면 이제 코디네이터하고 강사가 교육하는 게 가장 메인 이슈가 돼서 그거를 이제 하게 될 거고요. 그다음에 운영 지원 네, 기관에. 이나대 사업방 김보라입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운영 지원 기관 아, 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운영 지원 기관에서는 이제 그 후속으로 이제 학교하고 코디네이터가 매칭이 이제 됐을 때 그 매칭 이후에 이제 지원들에 대한 이슈가 이제 나오게 될 거고, 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어쨌든 캐스팅, 학교 캐스팅하는 거 위주로 정보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코디네이터가 하는 일은 거의 코디네이터가 전권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제 단 한계는 저희가 이제 그 채워놓은 울타리 안에서만 그 자유 권한을 발현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코디네이터 3명 한 팀하고 학교 담당자랑 이제 소통을 하게 되고요. 학교 문화를 변화를 위한 뭐 각종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차시 결정하고 강사 배정하고 교육 내용 결정하고 결과 보고서 작성하고 각종 자원을 뭘 투입할 건지 결정하고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분들이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를 할 건데 다음 주부터 이제 요번 주에 코디네이터 강사 위촉장 공문을 뿌릴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 학교에서는 그 위촉 됐다라는 공문을 바탕으로 이 코디하고 강사가 활동을 하게 될 거고, 그분들에게 교육 일정도 같이 첨부로 이제 뿌려질 거고, 그러면 그 이후에 교육 프로그램대로 이제 교육이 계속 진행이 될 건데,
저희는 코디네이터하고 강사에게 굉장히 타이트한 이수 요건을 이제 제공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매주 그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주 4일 운영이 될 거고요. 아마 밤 8시나 9시에 이제 오픈이 될 거고, 하루에 총 5개의 프로그램이 동시에 오픈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동시에 오픈이 되면 코디네이터나 강사는 5개의 강좌를 원하는 이제 실시간으로 듣고, 또는 뭐 자기가 여력이 안 되면 실시간으로 안 들어도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 5개의 프로그램이 녹화가 됩니다. 매일. 그리고 나서 유튜브 링크로 제공이 될 거고요. 그러면 두 가지 출석 방법이 있는데, 코디네이터 입장에서는 실시간 줌을 들으면 자동으로 이제 명단이 확보가 돼서 출석 체크가 되는 거고요. 이수 처리가 되는 거고, 그다음에 유튜브 링크를 제공했을 때 댓글 다시라고, 뭐 유튜브 링크 켜놓고 뭐 듣지도 않고 그냥 할 수도 있지만, 이제 타이트하지 않게 둘 중에 하나만 하시라고, 이렇게 안내를 이제 코디네이터 교육 때 안내를 드릴 거예요. 그래서 프로그램을 이수를 무조건 하긴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코디네이터는 학교 가서 컨설팅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 모든 프로그램에 대한 대충 파악은 하고 있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인하대 프로그램의 특징이라든가 IB 기반으로 했다라든가 테크놀로지가 뭐가 있다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지식을 획득을 하신 다음에 컨설팅을 들어가셔야 되겠죠. 그러면은 이제 그 코디네이터 3인 1팀 구성 방법은 되게 다양합니다. 코디네이터 구성도 거의 교사들에게 맡겨 놓으시면 됩니다. 우선은 어, 내가 학교를 이제 신청을 시키고 나 코디네이터 하겠다라고 한 선생님 같은 경우는 본인 학교에 코디네이터로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운영 지원 기관에서 다른 이제 학교를 섭외를 했는데, 본인이 이제 코디하는 사람의 교사하고 학교하고 서로 이렇게 크로스로 이제 묶어줘서 그두 명이 같은 팀이 되게 한다거나 서로 크로스로 가게 해준다던가 그런 식으로 안내를 하셔야 되는데, 3인 1팀으로는 무조건 묶으셔야 되는데, 3명 중에 1명이 이제 행정 처리 담당하는 그 업무량이 꽤 많습니다. 3명에 공평하게 주려고 했었었는데, 그 실제 1차 운영에 코디로 담당하셨던 선생님들의 그 이구동성이 그 대표 코디에게는 많이 줘야 된다. 그래서 좀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표 코디 140, 그다음에 나머지 두 분의 코디가 각각 80, 80. 근데 이제 만약에 3명 한 팀으로 묶였는데 그 3명 한 팀의 소속교도 컨설팅을 한다. 그럴 경우에는 해당 한 명은 코디네이터 수당을 못 받아요. 그럴 경우에는 이제 이 3명이 서로 간의 로테이션으로 돌리는 거죠. 그럴 경우에는 140, 120, 40 이렇게 할당을 해놨었었는데, 그렇게 안내를 하셔도 됩니다. 대신에 이제 그런 경우는 별로 발생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면 그 3명의 한 팀이 각각 로테이션으로 들어가려면 3개의 학교를 각자 다 캐스팅 해와야 되는데, 아마 그런 경우는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1개나 2개 정도는 그 코디 그룹에서 캐스팅이 되어 있겠죠. 근데 교사들 코디 입장에서도 2개 학교로 서로 크로스하는 게 제일 아마 마음 편하고 좋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코디 3명의 한 팀으로 묶어주는 경우는 그 친분 관계, 그 다음에 대표 코디의 요구사항을 잘 반영을 해주셔서 팀을 묶어주시면 되고, 그래서 엑셀 파일에 뭐 A, B, C, D, E, F, G 해서 연번 매기신 다음에 코디네이터 A팀, B팀, C팀, 그 다음에 그 코디네이터가 어, 그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 학교, 그 다음에 그 코디네이터 소속교가 신청을 했는지 안 했는지, 그 다음에 이 코디네이터 3명이 캐스팅해온 학교, 그런 이제 표를 하나 정리해서 만드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어, 코디네이터 3인 1개 구성은 굉장히 유동적이라는 거. 그 다음에 교사들에게 맡기시면 된다라는 거. 그 다음에 혼자만 이제 독고다이로 단독으로
본인 학교 신청시키고 내가 코디하겠다. 본인 학교 신청시킨 선생님은 무조건 코디를 하는 거니까. 그런 분들은 운영 지원 기관에서 어, 서로 크로스라든가 아니면 팀을 구성을 해서 맞춰주시면 됩니다. 대신에 대표 코디를 하실 만한 분을 잘 섭외를 해주셔야죠. 그래서 대표 코디 A가 BC 교사를 섭외해서 본인이 리더 코디를 역할을 맡아서 하겠다. 뭐 이런 경우도 있을 거고 그냥 연줄 없이 본인 혼자서 학교를 신청시켜가지고 들어오는 경우도 있을 거고 아니면은 학교를 하나도 섭외해 오지 않았는데 우리 세 명은 코디네이터 세 명으로 묶어주세요 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이제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저긴 거죠. 그 학교는 캐스팅을 안 해왔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남아도는 거를 배정을 해주셔야죠. 운영지원기관에서. 그래서 그 굉장히 다양한 경우가 있다라는 거. 근데 1순위는 교사 코디네이터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서 짜주시라는 거. 그 다음에 그럴 경우에 기본이 140, 80, 80으로 안내를 해주시면 됩니다. 근데 만약에 3명 한 팀이 서로 상대방 학교에 로테이션으로 들어가는 경우는 140, 40, 120 이렇게 해주시면 3명이 각자 한 학교씩 섭외를 해온 학교가 3개가 묶일 테니 그런 경우에는 3명이 공통적으로 한 학교당 평균 100만 원씩 토탈 300만 원 정도가 할당되게끔 왜냐면 그게 공평하니까요. 하나씩 캐스팅을 해왔으니 그런 식으로 짜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간중간에 질문해도 됩니까? 네. 그러면 만약에 140, 40, 80 하게 되면 그 40은 본인 학교를 컨설팅 하지 못하지만 금액은 받을 수 있는 겁니까? 40만 원을요? 그거는 이제 그 코디네이터가 A 학교에 소속되어 있는데 A 학교 관련으로 드리는 게 아니고 네, 다른 명목으로 전체 이 우리 찾아가는 학교 컨설팅 사업에 뭐 어떤 자문을 요청한다던가 그 학교 사업 명목으로는 돈을 못 줘요. 네, 그러니까 다른 명목으로 챙겨주겠다는 거죠. 네, 참고하겠습니다. 이해되시죠? 네, 네. 그래서 왜냐면은 이제 한 사람은 아예 돈을 빼버리고 뭐 180, 120 이렇게 할당하면은 180을 이 전문가 활용비로 해서 책정해서 이거 주기가 너무 힘들어요. 전문가 활용비 이거 10장을 써야 되거든. 그래서 조금 유동적이라는 거, 되게 케이스가 다양하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고, 그다음에 코디 3인 1팀의 업무 분장. 이 업무 분장은 인하대 주관기관 쪽에서 기본적으로 대표 코디네이터가 해야 될 일, 보조 코디네이터, 모니터링 코디네이터 이제 이게 이제 B하고 C 코디네이터가 되겠죠. 140, 80, 80. 이게 이제 기본이니까. 근데 그 기본일 경우에 각각 코디네이터에 대한 그 업무 분장은 기본적으로는 나눠 드릴 겁니다. 그리고 대표 코디네이터가 업무량이 좀 더 많게 배치를 해 드릴 거고. 근데 이제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다 보면 대표 코디네이터가 어차피 나머지 2명의 교사를 끌고 다니거나 아니면은 자기 이제 쫄병 비슷하게 이제 그룹핑을 묶거나 막 그럴 경우가 많아요. 아니면은 각자 한 명씩 캐스팅을 해온 학교들끼리 묶거나 예, 그럴 경우가 많은데 어쨌든 대표 코디네이터가 각종 그 컨설팅 하고 나서 결과 보고서라든가 그밖에 써야 될 것들이 많은데 그거에 대한 책임을 이제 쥐어주고 이분이 나머지 2명에게 이렇게 업무를 분장하게끔 나중에 안내를 좀 드리긴 할 겁니다. 그러면은 어쨌든 서로 싸움 안 나게 인하대 주관기관 쪽에서 코디네이터 활동에 대한 그 업무 분장 기본적인 업무 분장은 해서 드릴 겁니다. 그건 이제 교육 프로그램 담당 쪽에서 대충 만들어서 드릴 건데요. 근데 그게 딱 고정적이라고 생각하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그럼 3인 1팀의 구성 예시를 뭐 다양하게 적어놨는데 그냥 다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3인 1팀으로 다양한 방법으로. 근데 이제
어쨌든 3인 1팀이 각자 학교를 다 캐스팅 해왔을 경우에 로테이션 하겠다 할 경우에만 140, 40, 120. 그 이외의 경우에는 그냥 거의 다 140, 80, 80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대표 코디네이터가 여기저기 학교를 컨설팅을 하게 되면 제일 많이 이제 수당을 가져가시겠죠. 그다음에 이제 그 교사들도 생각이 있기 때문에 되게 다양한 아이디어를 막 내가지고 와요. 근데 여러분들은 뭐라고 이제 그 답변을 해주시면 되냐면 한 학교당 300만 원 안에 예산을 넘어가지 않으면 오케이 해주시면 됩니다. 그 예산 범위 안에서만. 어차피 할당은 다 해놨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3인 학교, 각자 본인이 3개 학교를 섭외한 코디네이터 3인 1팀의 수당은 차등을 뒀었었는데 이것도 뭐 그냥 140, 80, 80 해도 됩니다. 로테이션 시켜버리면 어차피 다 100 똑같아질 테니까. 학교당 받는 금액이. 왜냐면 그분들은 각자 자기 역할들을 했기 때문에. 네, 이해되시죠? 각자 자기 역할들, 캐스팅을 해온 사람이 3명으로 묶였다. 그럴 경우에는 3명이 다 공통적으로 똑같이 가져가게끔 평등하게. 근데 그게 아니라 대표 코디가 일을 많이 하고 대표 코디가 여기저기 학교를 섭외하고 그 2명의 보조 코디는 서포팅하는 개념이다. 그럴 경우에는 140, 80, 80 이렇게 기본으로 안내하시면 됩니다. 근데 3명이 동률이네. 레벨이 똑같네. 그럴 경우에는 그냥 저기 똑같이 저기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안내를 하시면은 그 이의는 없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190명 정도 코디네이터하고 그 강사하시겠다고 신청이 들어왔는데 그거 원본은 구글 드라이브에 있으니 다운받으셔가지고 그 지역별로 소팅하시고 그 다음에 강사 코디네이터 보조 강사별로 또 소팅하시고 그 다음에 초, 중, 고등학교별로 또 소팅하시고 그래가지고 분류화 작업을 먼저 하신 다음에 자기 지역의 코디네이터 강사 보조 강사 명단을 확보를 하세요. 근데 어쨌든 주관기관에서는 그분들에게 싹 다 위촉 공문은 보낼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걸 바탕으로 해서 이분들이 활동을 할 수가 있는데 그분들 중에 학교를 섭외하겠다 한 분도 있고 학교는 섭외 못 하는데 코디만 하겠습니다라는 분도 있고 근데 어쨌든 그분들 다 이제 교육 일정에 참여해서 교육을 받게 안내는 해주시면 됩니다. 교육은 먼저 들으시고 그 차후에 이제 캐스팅을 해오시거나 학교를 이제 모집을 하시라고 교육을 또 따로 시켜드릴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교수님 혹시 8페이지에서요? 네? 방금 8페이지에서 그 연구수당 50만 원 되어 있는 거 혹시 그거 볼 수 있습니까? 연구부장 50만 원. 그 다음에 요거 말씀하실 때 좀 주의하셔야 될 사항이 그 해당 소속 교사는 절대 해당 소속 그 학교의 행사와 관련돼서 수당을 받을 수가 없어요. 이미 이제 인하대는 그 연구부장한테 50만 원 준다더라라고 소문이 다 났고, 다 이미 다 알고는 있는데 아마 다른 주관기관들은 그 예산을 잡아놓지는 않았나 봐요. 그러니까 이제 그 걔네도 약간 뒤통수 맞았겠죠. 근데 이제 우리 주관기관, 그러니까 인하대만의 지금 특징인 거죠. 다른 데는 그런 예산을 책정 자체를 안 해놨는데 우리는 어쨌든 학교당 100만 원의 예산을 추가로 책정해서 50만 원은 담당자, 50만 원은 학교 연수생들의 결과 보고서 받은 다음에 드리는 건데 그 연구부장 선생님한테 이제 안내를 하실 때 기본적으로 이 학교 찾아가는 학교 컨설팅 당신네 학교에 학교 찾아가는 컨설팅 사업으로 드리는 그 수당은 아닙니다. 예, 절대 아닙니다. 라고 말씀을 하시고 단 이거와 관련해서 계속 자문을 이제 해주시고 그다음에 코디네이터 계속 소통을 해가지고 이 사업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아시고
학교 현장에 대해서 어떻게 이제 그 코디네이터한테 자문을 해드리고 막 하니까 인하대에서는 그분들의 노하우를 이제 깊이 그 가치 있게 여겨서 그분들에게 따로 이제 이 사업 전체에 대한 자문을 받을 거예요. 5건 이내로. 그래서 그거에 대한 이제 수당인 거지. 그 학교와 관련된 그 담당자라고 해서 무조건 그냥 주는 건 아닙니다. 예. 그거를 잘 안내를 잘 해주셔야 돼요. 운영지원기관에서. 네. 근데 교수님 방금 그 연구부장이 코디가 또 될 수도 있습니까? 왜냐하면 본인 학교에 그럼요. 그런 예, 본인 학교에 예, 제가 그 예, 예. 코디들이랑 서로 조율할 사람은 또 그분이 또 코디일 수도 있거든요. 그럼요. 우리의 코디요. 가능합니다. 네, 가능해요. 그러니까는 네. 내가 코디로 활동을 하기로 신청했어요. 근데 자기네 학교는 이제 코디는 활동을 못 하니까 다른 학교 가서 코디하죠. 근데 그 사람이 그 다른 코디한테 그, 그 컨설팅을 받는 담당자예요. 네. 담당자이면서 다른 학교 코디야. 네. 그거 오케이. 그리고 우리 세 명이 한 팀인데 이 안에서도 자기들이 또 두 명 한 명으로서 컨설팅이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 3명의 컨설팅이 그 학교에 배정될 거 아니에요. 네. 거기에 포함되면 안 되죠. 내가 음, 코디네이터 멤버이면서 내가 담당자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코디가 세 명이 한 팀이 되는데 네. 그 중에서 본인 학교를 가지 못하는 경우엔 자기가 그 본인 학교의 컨설팅의 그런 연구부장 역할도 할 수 네, 있는 거 아닙니까? 가능하죠. 네. 네, 가능합니다. 네네. 네. 근데 이제 그 코디네이터 3명 중에 하나로 들어갈 수는 없죠. 네. 자기네 학교 오는 코디가. 이해되시죠? 네. 네. 그래서 이제 강사의 자격은 뭐 다 아실 거고, 그 다음에 32만 원, 22만 원 이것도 아실 거고, 아, 그리고 그런데 저기 우리 강사비 아까 말씀하신 거 있잖아요. 차등으로 준다는 거 있잖아요. 코디네이터? 네, 코디네이터 하는 거를 제 생각으로는 저기 그 선생님이 정한 건 솔직히 좀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는 코디네이터가 명단이 올라오면 여기 중앙에서 또는 메인 코디 하시는 분이 정해 주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걸 그분들끼리 이렇게 정해서 한다는 거는 이거는 저 같으면 안 할 것 같아요. 그렇게. 아, 당연하죠. 대표 예, 코디를 그거는 예, 운영합니다라고 그래서 그 코디네이터 인하대에서 대표 얘기를 해줄 코디가 거예요. 예, 예, 그걸 해서 그 코디가 그 코디들 성향을 보고 그걸 레벨을 나눠주고 한 다음에 한 번 거치고 두 번 거치고 이게 레벨이 올라가서 하는 거를 시작을 해야지 시작하면서 이게 여기서 또 차등으로 준다는 그런 이미지가 있으면 코디도 솔직히 좀 기분은 좀 안 좋을 것 같아요. 내가 비록 참여를 안 한다고 해도 좀 기분은 그렇게 썩 좋을 것 같진 않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더 세심하게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거는 이미 결정 난 거기 때문에 네네. 더 이상 뭐 저기는 그러니까 없고 아까 예. 말씀드렸듯이 A, B, C가 각자 한 개씩 학교를 컨설팅 해온 3명의 코디가 묶였을 경우에는 똑같이 공평하게. 그다음에 그 대표 코디가 그 밑에 선생님들을 이제 본인이 캐스팅해서 본인이 여기저기 학교를 섭외를 하거나 그다음에 이제 했을 경우에 대표 코디를 임명을 인하대에서 당신 대표 코디입니다라고 공식적으로 좀 그 임명을 해드릴 거고 운영지원기관에서 그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네.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그 차등은 어쩔 수 없습니다. 이미 정한 거기 때문에 140, 80, 80. 어쨌든 그게 기본 아니에요. 140, 80, 80이. 그다음에 그 코디네이터가 이제 학교에 가서 그 맨 처음에 이제 운영 지원 기관하고 주관 기관에서 이제 지금 현재 57개 학교가 그 신청을 했으니 이제 운영 지원 기관이든 아니면은 대표 주관 기관이든 이제 학교로 전화를 해서
신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당신네 학교에는 코디네이터 3명 누구누가 이제 매칭이 됐습니다. 그분이 언제까지 전화를 드릴 겁니다. 그다음에 전화가 가면은 이제 그다음부터는 코디네이터하고 학교 담당자하고 이제 할 일인 거죠. 이제 그거에 대한 이제 과정들에 대한 안내는 코디네이터 교육 때 할 거고, 예, 그 정도까지 하시고 운영 지원 기관하고 주관 기관에서는 이제 빠지시면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그 코디네이터하고 그다음에 운영 지원 기관의 담당자하고 또 긴밀하게 소통을 하셔가지고 언제 학교 방문하실 거예요. 그다음에 컨설팅을 3명이 방문하는 날짜 언제입니까? 담당자하고 그 이제 맨 처음에 가서 설문을 체크리스트를 뭘 작성하시고 뭘 하시고 그리고 일정이 잡히면 통보해 주시고 그다음에 각각 프로그램에 있어서 학부모 교육은 어떻게 한답니까? 학교장 교육은 어떻게 한답니까? 학생 교육 프로그램은 학교급별로 2개씩 있는데 그중에서 뭘 한답니까?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코디네이터하고 이제 긴밀하게 소통을 하셔야죠. 그럼 코디네이터가 여러 번의 컨설팅과 그러니까 코디네이터가 컨설팅하는 이제 구간은 총 3개 구간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제 교육 투입 전, 교육 투입 중, 교육 투입이 끝난 후. 그래서 코디네이터에게는 교육 투입 전에 한 번 방문 정도 하고 교육이 다 끝난 다음에 또 한 번 방문하시고 한 2번 정도 방문하시고 나머지는 다 온라인이든 서면이든 로 이제 처리를 하시라고. 그러면 아마 방문형 2번 해서 40만 원, 그다음에 10번 정도 또는 6번에서 10번 정도의 그 자문 의견서를 작성하면은 될 겁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진행이 이제 앞으로 될 거라고 생각을 머릿속에 그리시고 운영팀을 짜시고 하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사업 초창기 11월 달까지는 캐스팅에 아마 행정 인력 투입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11월 이후 12월, 1월, 2월, 3월, 4월까지는 운영에 아마 그 행정 소요를 많이 투입을 하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한 가지 일만 계속하거나 이러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제 캐스팅은 계속해서 꾸준히 이루어지긴 하긴 할 텐데 그 각 기관별로 앞쪽은 캐스팅이 이제 중점이고 여기는 이제 그 프로그램 교육이 이제 중점이다가 그 다음에 운영 지원이 중점으로 가는 그렇게 되면 나중에는 에듀테크 담당자도 그때부터는 막 불려야 되는 거고 왜냐하면 학교별로 뭐 아이디를 발급해 준다던가 로그인을 해준다던가 뭐 이런 것들 구매를 대행해 준다던가 뭐 그런 소요가 발생을 할 거고 그다음에 간식을 원하는 게 뭔지 그다음에 간식을 보내줄지 아니면은 행정 처리상으로는 간식을 처리하는데 얘네가 학교가 한 번에 그냥 식사로 퉁을 칠지 뭐 그런 것들이 코디네이터가 막 컨설팅을 해올 거 아닙니까? 그런 거에 대한 서포팅 행정 소요가 막 발생을 하게 될 겁니다. 그다음에 강사 교육은 이제 다음 주부터 뭐부터 질 거냐면 캐스팅 노하우를 먼저 강의를 진행을 할 거고요. 학교를 이제 섭외하는 노하우. 그래서 초등학교에 학교 섭외하는 노하우하고 중학교, 고등학교하고 또 학교 섭외하는 노하우가 좀 달라요. 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그 노하우를 어, 알려드리는 연수를 좀 다음 주에 진행을 할 거고, 그 다음에 컨설팅 노하우를 다음 주까지는 진행을 할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 10월 28일부터는 이제 10개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내용, 그 다음에 20개 에듀테크 프로그램에 대한 내용이 이제 쭉 일정을 짜져서 투입이 될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줌 실시간 연수 플러스 그 온라인 연수, 그 유튜브로 제공을 해드리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 학교를 캐스팅 하실 때 그 필수 과정 5개예요. 선택 과정 2개고. 근데 필수 5개하고 선택 2개를 제가 뭐 그룹핑을 잘 해서 총 그 4회 정도에 끝낼 수도 있게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기술적 애로사항 지원하고 교실혁명 역량 이해가 필수하고 선택으로 되어 있는데 그 두 개를 묶어서 3차 시에 끝내는 거죠. 그래서 이제 A로 그룹핑하고 그다음에 학교의 지속가능 리더십 함양하고 학부모 교육을 하나로 묶어서 동시에 오픈을 한 다음에 강사를 2명을 투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D로 묶고 근데 이거는 이제 코디네이터들이 학교 개별적으로 해드릴까요? 묶어서 해드릴까요? 뭐 어떻게 다양한 방법을 안내를 하면 학교에서 정해서 줄 겁니다. 그다음에 학생 디지털 문해력 교육은 3차 시가 필수인데 요거는 그 코디네이터가 강사를 하든 강사를 따로 섭외하든 뭐 그런 거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코디네이터들이 그걸 다 결정을 할 거고 그다음에 방문형으로 3차 시 20명 기준입니다. 학생을 이제 교육을 할 겁니다. 근데 혹시 코디네이터가 학교에서 6개 반을 동시에 해주세요. 뭐 이런 이제 얘기가 들려오거나 그럴 경우에 이제 각 운영 지원기관에서는 이제 강사비가 지금 5.5회로 잡아놨단 말이에요. 좀 타이트하게 잡아놨어요. 그래서 0.5가 남는 거예요. 다 5회로 진행했을 경우에. 근데 만약에 그룹핑을 해서 교육을 한다던가, 그다음에 그럴 경우에는 이게 좀 줄겠죠. 강사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왜냐면 횟수가 줄수록 다과비나 식사비나 에듀테크나 이런 것들이 같이 주니까. 그럴 경우에 운영 지원기관에서 판단을 하셔서 아, 모든 학교가 다 모든 학급을 지원해 달라고 하진 않을 거 아닙니까? 그럼 이제 두세 개 학교는 내가 예산이 이 정도면은 충분히 가능하겠네를 판단하셔서 오케이 6개 학교 한 번에 통으로 지원해 드릴게요. 그런 거는 운영 지원기관에서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학교의 디지털 기반 교육 혁신 방향하고 데이터 기반 현장 연구가 아니라 여기 평가 완료하고 묶어서 C로 묶어서 이제 그 3차 시로. 근데 이제 아마 이렇게 해서 투입을 할 경우에 학교에서 에듀테크 뭐 챗GPT 뭐 뭘로 해주세요. 그러면 그 이 A 트랙에 해당하는 기본 차시에 에듀테크 프로그램 3차시를 여기다가 끼워 넣는 거죠. 그러면 기존에 있는 내용을 어떻게 하냐? 짧게, 굵게, 예, 짧고 굵게 한 차시의 정도의 요 내용하고 요 내용을 최대한 빨리 이제 했다 치고 끝내고 나머지 이제 학교에서 요구하는 에듀테크를 최대한 반영을 해주는 거죠. 요 것도 이제 코디네이터 교육 때 자세하게 코디네이터 교육을 할 겁니다. 이 구성하는 방안도. 그리고 나서 혹시 IB 학교 같은 학교가 뭐 되게 열정이 있어가지고 개념 기반 탐구 수업에 대한 설계 방안을 저희는 3차 시로 2개 정도 더 해주세요. 그럴 경우에는 8번, 9번 프로그램을 이용을 하시면 되는데 이때도 그 강사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0.5회 분량에 남으니 이거를 더 투입을 해주셔도 됩니다. 근데 이제 너무 많은 이제 학교가 그 요구사항이 뭐 모든 학교가 다 6개 반을 동시에 투입시켜 주세요. 그런 거는 이제 수용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다음에 여기는 진짜 그거 안 해주면은 신청 안 하겠다 그러면은 뭐 오케이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방문 2번 방문으로 이제 필수로 잡아놨는데 우선은 코디네이터 교육을 통해서 무조건 교사 교육은 2번 정도 하시라고 안내를 드릴 거예요. 근데 저희는 시간이 좋지가 안 나와요. 그래서 방문형 한 번만 하게 해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저희 신청 안 합니다. 그럴 경우에 어떻게 합니까? 그냥 신청하시라고 해야지. 방문형 한 번, 온라인 한 번으로 교사 교육을 끝내는 거죠. 근데 애초에 방문형 한 번, 온라인 한 번으로 교사 교육을 끝낼 수 있습니다. 라고 안내하지 말라고 얘기는 할 겁니다. 네. 2번 정도는 코디네이터가 방문을 하게끔. 강사들이 방문하게끔. 왜 그러냐면 온라인으로 대체해버리면 주강사비, 보조강사비, 현장기술요원, 그다음에 현장행정요원에 대한 인건비를 지출할 수가 없겠죠. 온라인으로 하니까.
그런 문제점도 발생하니까 그다음에 다과라든가 이런 것도 못하는 거고 그런 것들이 될 겁니다. 그래서 교직원은 3차 시 방문형 2회, 학부모는 집합형 1회, 학생은 집합형 1회, 관리자도 집합형 1회인데 학부모하고 관리자는 이게 묶음으로도 가능하니까. 그다음에 또 교직원 이 교육을 이제 소규모 학교 2개 학교가 연합을 해서 묶음으로 하면 안 됩니까? 막 이럴 수도 있어요. 뭐 그런 것도 다 됩니다. 운영 지원기관에서 판단하셔가지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요거는 이해하셔야 됩니다. 교원의 교실응명 역량 이해, 학교 교육과정 평가 완료. 요거는 창의재단에서 되도록이면 80% 이상의 교원이 들을 수 있도록 해달라라고 했다라는 거를 좀 강조를 할 거고 코디네이터에게. 그다음에 운영 지원 기관에서도 좀 신경을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코디네이터 교육 일정은 말씀을 드렸고, 그다음에 이제 그 코디네이터들에게 안내를 할 사항인데, 한 학교당 코디네이터 예산이 300 할당돼 있다. 그다음에 학교의 담당자에게 제공하는 게 50만 원이 할당돼 있다. 학교당 연수생들에게 최종 결과 보고서라든가 수업 설계안을 받아서 10만 원씩 해서 50만 원이 할당돼 있다. 그다음에 에듀테크 지원료는 학교당 200만 원이 실제 할당되어 있는데 200만 원이라고 얘기하면 200만 원을 다 쓸 수 있는 줄 알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에듀테크도 한 100만 원 한도 내에서 어쨌든 니네가 연수할 때 필요로 하는 소프트웨어를 지원이 가능하다라고 안내를 해줄 거고요. 그다음에 대표 코디네이터 140, 80, 80으로 안내를 할 거고요. 원래는 여기 소속교 순환일 경우에 140, 120, 40 이렇게 할당해 놨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140, 80, 80 이렇게 할당돼 있고 근데 요런 경우에는 서로 순환이 되니 100으로 이제 서로 평등하게 가져가실 거고 요런 경우에는 서로 차별이 있다라는 거 대표 코디가 하는 일이 많으니까 그다음에 중간에 코디네이터 그 해당 학교에 3명의 코디네이터가 확정됐으면 중간에 변경은 불가능합니다. 네. 그다음에 그 2개 기관 소속인 경우에 1개 기관 소속은 6개까지 가능합니다. 2개 기관일 경우에는 각각 3, 3까지 가능하고 인하대에만 소속된 코디네이터다. 그럼 6개까지 가능합니다. 그다음에 강사는 해당 학교에 주강사 2번, 보조 강사 2번까지만 가능하대요. 한 명이. 그거 로테이션 잘 해주셔야 됩니다. 근데 그것도 어쨌든 코디네이터 교육 때 안내를 할 겁니다. 그다음에 주강사 수당은 32만 원, 보조 강사 22만 원, 현장 기술 요원은 16만 5천 원, 현장 행정 요원은 10만 원. 이게 다 5차시 기준입니다. 그다음 연수 운영 시 학교에 지원되는 물품은 학교당 배너를 하나씩 다 보낼 거고요. 그다음에 음료나 다과를 20인 기준으로 책정을 해놨는데 전체 그 식사 다과비를 146개로 나누면 한 학교당 한 대략 160만 원 정도가 할당돼 있습니다. 토탈 연수 중에 학생, 학부모, 학교장, 교사 연수 2번 총 5회 기준으로 160만 원이 할당되어 있는데 이거를 코디네이터가 한 번에 몽창 쓰겠다 밥값으로 아니면은 그냥 5회에 걸쳐서 그냥 책정돼 있는 대로 꾸준히 다과로만 주십시오. 뭐 그런 거를 컨설팅을 해볼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그대로 지원을 잘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대신에 이게 1인당 3만 원인데 60만 원까지 결제 가능하잖아요. 근데 대신에 교육 시간이 식사 시간 앞뒤로 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식사 3만 원이 결제가 가능해요. 그다음에 뭐 어느 식당에다가 60만 원 긁어놓고 또 다음번에 또 60만 원 긁어놓고 120만 원 가지고 자기들 나중에 연차낼 때 밥 먹겠다. 뭐 그런 식으로 해도 됩니다. 근데 대신에 카드 결제는 무조건 그날 교육 있었던 날짜로
선결제를 하든 뭐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거를 운영 지원 기관에서 서포팅해서 지원을 해주셔야 되겠죠. 그다음에 노트북도 학교당 100 얼마였더라. 그때 한글 파일로 보내드린 한글 파일 있죠? 대회비라고 찍혀 있는 거. 거기에 이제 한 학교당 예산으로 설정되어 있어요. 그래서 뭐 장비 뭐 식사비라든가 다가비, 장비 지원, 네트워크 비용에 코디네이터가 쓸 수 있는 건 얼마입니다라고는 얘기는 안 할 거예요. 요 세 가지는. 그거는 운영 지원 기관에서 각 코디네이터들에게 요 정도까지 지원 가능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운영 지원 기관에서 컨트롤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요 세 가지는. 이해되시죠? 이제 코디 교육대 요 세 가지는 얘기는 안 할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어쨌든 코디네이터 3명의 권한이 굉장히 막강해요. 그분들이 정해온 대로 이제 지원을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운영 지원 기관은 그 학교하고 코디하고 매칭까지 그다음에 학교 캐스팅 요거에 지금 역량을 집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코디네이터 교육 때 자, 학교랑 매칭이 되셨으면 코디네이터가 그다음에 이제 뭐 하시면 됩니다. 그다음 어떤 서류가 필요합니다. 이런 거를 이제 주관기관 쪽에서 교육을 시켜 드릴 거고 파일은 다 제공해 드릴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운영 지원 기관에서는 코디네이터하고 학교하고 어떻게 매칭시킬 건지. 근데 그 매칭도 1순위는 거의 교사가 매칭한다는 거죠. 3명이 이제 팀을 짜서 저기 우리가 섭외했으니까 여기는 우리가 들어가요. 그거에 대한 정보 취합을 먼저 잘 하셔야겠죠. 코디네이터들하고 학교 담당자하고. 학교 담당자한테 전화해 보면 거기 A하고 B하고 C하고 묻기로 했는데 B, C는 아직 신청 안 했나요? 뭐 이렇게 이제 물어보기도 한답니다. 그런 식으로 그, 그 학교 이제 소통하시는 담당 행정 직원을 이게 말빨 좀 있으신 분 이제 되게 응대 잘하시는 분으로 좀 배치를 하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그 캐스팅 학교를 섭외해 오는 방법이 우선은 첫 번째는 각 운영 지원기관에 각 지역별 대표 교사를 좀 뽑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돌아가고 있는 거는 인천, 경북, 전북 이렇게 세 군데가 돌아가고 있는데 그 외의 지역은 잘 안 돌아가고 있어요. 근데 신규 자원을 발굴하면 좋거든요. 그래서 지금 190명의 코디네이터하고 강사하고 신청이 들어왔으니 그분들에게 이제 일일이 전화 통화 한번 해보시면서 이분 괜찮네, 똘똘한 것 같네. 그런 분들을 좀 그 확보를 하셔가지고 나중에 이제 한 대여섯 명 정도 똘똘하신 분들, 그다음에 인맥이 넓어 보이시는 분들을 한번 만나서 식사 한번 하시면서 이렇게 컨설팅 하시고 컨설팅 캐스팅 노하우 알려드릴 테니 그렇게 해오시면은 그 인하대의 그 전문가 활용비를 이용해서 그분들에게 자문을 좀 요청을 할 생각입니다. 대표 코디네이터. 근데 대표 코디네이터는 각 그 지역별로 한 분 정도만 필요합니다. 다 모든 어마어마하게 많은 열댓 명을 섭외해가지고 그 자문비로 막 100만 원, 200만 원씩 드릴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예산이 3천만 원, 4천만 원이 필요하니까. 근데 그 만약에 한 분이 뭐 20개 학교로 막 캐스팅을 해가지고 온다. 그러면 이제 어쨌든 지금 녹화하고 있는 영상은 대회비입니다. 우리끼리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분들에게 이제 건당 10만 원 정도씩 캐스팅 비용을 좀 드려야 되지 않을까. 20개 학교 해오시면 200만 원, 30개 학교를 해오시면 300만 원. 그런 것들을 이제 그 주관기관에 할당되어 있는 전문가 활용비를 이용해서 저희가 그 집행을 할 테니 운영지원기관에 예를 들면 충청북도에서 하나, 남도에서 하나, 대전에서 하나, 강원도 하나, 뭐 아니면은 강원도는 할 필요 없겠네요. 한 대여섯 명밖에 안 되니까. 그다음에 경북에 하나, 경남에 하나,
뭐 전남 하나, 전북 하나, 뭐 경기도 남부 두 개, 뭐 북부 두 개, 서울 두 명, 인천 초등 하나, 중등 하나, 서울도 초등 하나, 중등 하나, 뭐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이제 한 10명 정도로 그 대표 캐스팅 전문 코디네이터를 만약에 꾸린다고 하면 최하 2천에서 3천 정도 그 예산 확보가 가능하니 1인당 200만 원이라고 치면 1인당 20개만 확보를 해도 2천만 원이면은 200개잖아요. 10명이 200개를 물어보면은 뭐 게임 끝난 거 아닙니까? 그래서 따로 이제 전문가 활용비를 책정을 해 놓을 테니 그 캐스팅을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들을 우선은 지금 현재 저희가 확보한 인력 풀은 190명 신청한 인력 풀밖에 없으니 거기서 한번 1차적으로 찾아보시고 그다음에 2차적으로는 지금 현재 이제 그 찾아가는 학교 신청한 학교 담당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분은 어쨌든 1차적으로 뭔가 관심 있어 신청하신 분이니까 그런 분들을 캐스팅을 이제 섭외를 하시든가 그런 식으로 한번 활동을 좀 해주십시오. 그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 57개 학교가 지금 현재 신청을 인하대로 했는데 그 중에 한 40개 정도가 지금 그 세 분의 그 캐스터들 전문 캐스팅 하시는 교사분들이 섭외한 학교들의 개수입니다. 그러니까 그분들 없었으면 지금 인하대도 뭐 한 20개 내외 이 정도가 아마 될 것 같아요. 인천 초등은 이미 선정됐고요. 예, 인천 같은 경우는 뭐 초등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저기 뭐 서구 남부 됐으니까 뭐 지역으로 좀 나눠서 뭐 부평이라든가 남동이라든가 뭐 이런 쪽으로 하시든가 광역시급 같은 경우는 예, 그다음에 서울도 한두 분 정도 초등 중등 고등에서 세 분 정도로 캐스팅 하시든가 예, 그러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돌리시면 그래도 교사분들의 인맥을 통해서 캐스팅을 하는 게 가장 효과적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저희가 세 번의 교사 교육, 두 번의 교장 설명회, 각종 공문 그거를 통해서 한 25개 정도 남짓 들어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20개 정도. 그러니까는 무작위로 들어오는 거는 한 20개 정도밖에 없다는 얘기인 거죠. 나머지가 이제 인맥을 통한 확보가 거의 20개 미만이고 인맥을 통한 게 한 40개 가까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얼추 이제 설명이 끝났는데 이제 그 우리 인하대에서 코디네이터에게 공문 발송하고 코디네이터 임명하고 그럼 코디네이터들의 이제 또 물어보겠죠. 니네들 팀 있어? 니네 팀은 누구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룹핑을 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선정된 학교들에게 또 담당자에게 전화를 걸어서 그 신청하셨는데 혹시 코디네이터 따로 이렇게 묶여 있는 팀에 소속돼 있으십니까? 라고 이제 물어도 볼 거고. 그런 거 없이 그냥 신청했는데요. 그런 거는 이제 코디네이터를 배정을 해줘야 되는 거고. 코디네이터 할 마음으로 팀이 구성된 상태에서 신청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쪽하고 묶어서 통보해 달라고 말씀드리면 되는 거고. 그래서 매칭이 이제 끝나면 그 다음에는 이제 그 코디네이터가 교육받은 대로 이제 그 컨설팅이 시작될 거고 그리고 나서 일정이 잡히면 운영 지원 기관 일정 담당에게 통보가 될 거고 그 다음에 일정과 내용과 그 다음에 지원 사항 목록이 쭉 결정되겠죠. 네. 그런 식으로 해서 운영이 이제 될 겁니다. 그러면 코디네이터 분한테 그럼 여기 담당 강사는 누굽니까?
학생교육 담당 강사는 어떤 프로그램으로 누굽니까? 그다음에 학부모하고 학생 교장 교육은 그룹핑으로 묶어서 해드릴까요? 아니면 단독으로 하실 겁니까? 그러면 그거는 어떻게 결정됐습니다라고 통보가 되면 운영지원기관에서는 그룹핑으로 묶어서 교장 연수를 해달라는 학교가 몇 개더라 라고 이제 통으로 잡히면 그거에 대해서 운영지원기관에서 그 교장용 강사와 장소와 각종 다과 이런 것들을 이제 준비를 하셔야죠. 자, 그러면은 여기서 끝내고 질문 받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없습니까? 뭐 그 밖에 뭐 이것저것 혼선 같은 거는 없으시죠? 아직까지는. 근데 지금 현재 초창기다 보니까 아마 이제 인하대에서 그 행정팀에서 그 학교에 전화를 좀 돌리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코디네이터 매칭 시켜주는 거라든가 이런 것들을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결국에는 이제 각 운영 지원 기관별로 이관이 결국엔 될 겁니다. 그래서 운영 지원 기관의 역할과 주관 기관의 역할이 나중에는 좀 명확하게 이제 구분이 이제 될 거고요. 우선은 코디네이터 교육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코디네이터 교육을 좀 신경을 쓸 겁니다. 그리고 잠시 후에 3시 20분에 있을 그 각 운영지원기관별 대표 회의 때 그 오프라인으로 코디네이터 교육을 좀 하라고 하는 창의단 요구가 있어서 그거에 대한 이제 해결책을 어떻게 할 건가 그런 내용들에 대한 이제 저희가 있을 예정입니다. 질문? 질문이 하나 있는데요. 네네. 그러면 지금 저희 우리는 지역이 서울, 인천 요 부분인데 인하대가 지금 현재 코디하고 학교하고 매치하는 작업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리고 또 신청한 학교에 연락을 하시는 것도 지금 하고 계시는 거면 저희가 그럼 언제부터 조금 헷갈리거든요. 지금 저 같은 경우에 언제 우리가 투입되는 건지는 아직 결정이 안 난 건가요? 우선은 지금 이제 57개 학교가 신청이 들어왔잖아요. 네네. 그러면은 그 각 자기 관역에 있는 학교들에게 그 우선은 2권역하고 3권역은 운영 지원기관에서 바로 하시고, 네네. 그다음에 1권역은 우리 박영주 박사님하고 우리 최순남 교수님이 좀 소통을 하십시오. 네네. 어디 전화를 돌렸는지. 네네. 그다음에 거기는 인천 같은 경우는 이미 캐스팅이 끝나서 신청한 학교들도 많아요. 네네. 예, 그래서 그 매칭이 끝나서 신청한 학교들이 좀 많습니다. 경북하고. 네네. 그러면 이제 어느 학교하고 어느 코디네이터 그룹하고 매칭이 됐는지에 대한 정보를 파악해야 되잖아요. 네네. 예, 담당자가 누군지도 파악하고. 네네. 예, 그런 정보들이 이제 지금 인하대 행정팀에서 어디까지 전화 돌렸는지 그거를 이제 그 박영주 박사님하고 이제 소통을 하셔가지고 그 정리를 좀 하십시오. 그러면 여기까지 하셨어요? 그럼 나머지는 제가 할게요. 아니면은 네네. 그래서 그게 조금 헷갈려서 네, 알겠습니다. 그럼 박영주 박사님한테 연락해서 네.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개별 신청한 학교들에게는 신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뭐 그다음에 이제 그 각종 뭐 앞으로 일정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코디네이터가 매칭이 될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본인이 신청을 했는데 다른 학교에 코디네이터로 갈 겁니까? 아니면 뭐 그냥 담당만 하실 겁니까? 뭐 그런 정보들 이제 받으시고 뭐 그다음에 앞으로 이제 과정이 요렇게 될 겁니다라고 담당자에게 안내해 드리고 그다음에
창의재단에서 그 이제 신청을 한 학교에게 공문을 뿌리겠다고 했잖아요. 이제 그 신청해 주셔서 뭐 감사합니다. 선정됐습니다. 교육 프로그램 투입될 겁니다. 뭐 이런 이제 공문이 발송되겠죠. 예. 그거 이후에 이제 그 어떤 프로세스가 진행되고 뭐를 지원해드리고 뭐 이런 간단한 내용들 코디네이터가 다 이제 두 분 간의 소통에 의해서 싹 다 결정하신 다음에 이제 하면은 저희가 잘 지원을 해드릴 거고 지원 업체 그러니까 운영 지원 기관입니다. 인하대 하치사업단에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해드리면 되겠죠. 네. 질문 없으시면 이제 마무리할까요? 네. 그 저기 그 단톡방에 이게 뭐 이렇게 혼선 좀 있는 것 같아서 번개로 우선 그 행정하시는 분들만 따로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서 그 다음에 요번 주 목요일 날 밤 9시에 지금 같이 캐스팅하는 내용만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어떤 교육 프로그램이 있고 그다음에 운영의 기본은 어떻고 그다음에 각각의 인하대 사무국에서 그 행정에 총괄하시는 분이 누구고 이 파트는 이쪽에다가 문의하고 요 파트는 요쪽에다 문의하고 요 파트는 이쪽에다가 문의하시면 되고 뭐 이런 어 아침에 문의드린 학교가 이 사업에 대한 정보가 금시초문인 경우가 있습니다. 아직도 정보를 제대로 못 받은 학교들이 있다고요. 기간 변경이요? 무슨 기간 변경이요? 1차 시간, 이제 2차로 신청이요? 들어가니까, 아, 이거요? 네네. 이거 뭐 저기 구글 드라이브에 파워포인트 원본 있지 않습니까? 그거 PDF로 변환하면 돼요. 예. 모든 지금까지 생산한 모든 자료는 다 드라이브에 저장돼 있어요. 그 분류 항목별로. 네, 그런데 네. 변경돼 있는 건 얼마든지 가공을 할 수 있는데 네. 그 코디나 이런 수당 부분이 조금 미공개로 돼야 될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 그 저기 PDF로 만들어서 뿌리실 때 네. 맥은 다 없애버리십시오. 그러니까 그거를 아예 뭐 완성품을 좀 만들어 주시면 네, 이게 네, 최종본이에요, 없지 지금 않을까 현재. 싶습니다. 요게 최종본입니다. 근데 거기에 지금 강사비 뭐 이런 것들이 다 노골적으로 표현이 돼 있어서 어디에 있죠? 아까 네, 지금 지나가셨죠, 강사비. 네. 이거는 당연히 알려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런 거 좀 이거를 그냥 저희가 가공해서 보내도 되는 건가요? 네, 제가 이거를 뭐 최대 50 뭐 5회 이런 것도 이내, 네. 그다음에 뭐 4회 이내, 2회 이내 이렇게 바꿔놓은 네. 이유가 네.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140, 80, 80 이렇게 안 써놓고 컨설팅 1회에 20만 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2회 하시면 되고 10회 이내 하시면 됩니다. 이거 다 더하면 140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해놨으니까 이 정도는 당연히 그 알바를 하든 뭘 하든 페이는 얼마인지 알고 시작하는 거랑 똑같은 거죠. 네, 그러면 요 자료 갖고 다시 한번 네, 소개하는 자료로 활용하겠습니다. 네네. 자, 그럼 마무리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감사합니다.